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휴업 비어까지 보셨고, 오늘은 153페이지 중개계약 볼 차례인데, 우리 시험이 시험 범위가 법령하고 실무로 나눠져 있어요. 법령이 70%, 실무가 30% 이런데, 실무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공교에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실무 부분은 실제로 중개업을 하면서 실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개업무하고 관련된 다른 법들, 우리 공개사법 말고 다른 법들, 이게 실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된 실무 부분은 사실은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무가 제일 처음에 중개계약부터 해가지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를 실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또 나중에 다른 부분하고 이러면은 조금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법령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하기로 할게요. 조금 넘어가 가지고 중개계약 넘어가고 전속 중개계약 넘어가고 오늘은 169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겠습니다. 백 163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단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면은 한마디로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 망이에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보면은 뭐 부동산 서버, 부동산 119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있죠. 그 중개사무소에서 가입된 인터넷망인데 이것도 한마디로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별도로 법을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념은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그럼 요거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A가 가백에 우리 집 팔아달라. 근데 그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망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자,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했는데 그 상대방을 찾지를 못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검색을 해보니까 맞아졌더라는 말. 그러면은 자, A가 가백에 우리 집 팔아달라,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죠?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나올 건데, 기업공개사 한 명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단독 중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기업공개사 2명이 관여가 되겠죠, 그죠? 2명 이상의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은 공동중개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필수적으로 공동중개가 된다. 또 하나가 우리 업무 범위할 때, 지역적인 업무 범위할 때 중개인의 업무 범위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그 나머지 하나는 지문에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틀리게 나올 거 아니다 하고 제가 말씀만 드리고 그냥 넘어간 게 있어요. 자,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 중개 대상물 있는 곳에 직접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중개 대상물이 전부 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개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은 공개 안 된 것은 직접 가야 되죠. 그러면은 시도밖에 못하죠, 그죠? 그래서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해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즉 공개된 관할 구역 외, 시도 외의 것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중개인이라도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가입할 때 내가 기업공개사다 하는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죠? 가입할 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어차피 이게 인터넷망이다. 인터넷망이다. 어린이들도 인터넷 서죠, 그죠? 그럼 어린이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죠.
교육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의뢰인은 가입은 못하고, 가입은 안 하고, 들어가서 구경만은 할 수 있다, 없다? 자, 구경만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자, B가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자.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집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직접 연락하지. 을이라는 기업공개사는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을을 안 통하면 을은 굶어 죽어요. 을이 굶어 죽는다는 말은 갑이 굶어 죽는다, 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보자는 이유인데, 기업공개사가 굶어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또는 거래 정보 사업자다 할 때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글로든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중개 의뢰인이 얼씬거리면 기업공개사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로 놓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먼저 잡았어요.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자, 그 다음에 개념을 하나 잡는 게,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금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시기가, 이 법을 만드는 시기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이라 그러면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말고도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망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에 들어가도 다음 부동산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직방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방도 있고, 그죠? 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시기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인터넷망이 새로 이제 개척되었을 때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완전히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여기는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자유로울 건데, 지금 단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는 단계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 정보 사업자, 자, 그러면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대상이 전국이라면은 누구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지정이라는 말을 써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질문이 한번 나왔느냐면은,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받아야 한다라고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 합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된다. 다음에 공개사 협회할 때, 협회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돼요. 그것을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나온다는 것, 나오면은 남아있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 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인가받는 것도 아니고 승인받는 것도 아니다, 그죠? 지정받습니다. 자, 그럼 지정 요건을 보면은, 자, 지정 요건은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된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된다. 통신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 소관은 아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하여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굳이 알라 그러면은 전화선이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럼 가입한 기업공개사의 총수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돼야 돼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기업공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을 보유를 해야 돼요. 자격을 보유하는데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됐어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근데 정보처리기사, 우리 전기 예를 들어서 기능사 1급, 2급 이런 거 있죠, 그죠? 기사인데 옛날에는
기사 1급, 2급 있었어요. 기사 1급, 2급 있었는데 그 1급을 지금은 그냥 기사랍니다. 2급은 산업기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1급, 2급 이런 건 필요 없고 정보 처리 기사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한 명 이상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원래는 요게 각각 2명 이상이었어요. 각각 2명 이상이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왜 이렇게 틀리게 줄어들게 됐느냐면은 개념을 좀 보면은 자,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나올 건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할 거예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을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여러 기업 공개사에 의뢰를 하죠. 그죠? 보통 의뢰를 할 때 중개사무소 한 군데만 가서 의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여러 기업 공개사에 의뢰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여러 기업 공개사 의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의뢰인하고 기업 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만 의뢰하는 것을 한 명에게 의뢰한다. 전속 중개계약이다 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A가 갑이 우리 집 팔아달라, 을에게 병에 각각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갑을 병이 사무소가 아파트에 한 상가에 있습니다. 한 상가에 있다. 갑을 병 친하겠습니까? 안 친하겠습니까? 친해요. 점심때 되면은 어디 갈 사람 없으면은 같이 식사로 갑시다 그러고 마치고 난 뒤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출출하다. 소주는 한 잔 마실까? 근데 혼자 마시기가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문을 안 닫아놨어요. 빼꼼히 들어갔고 왜 퇴근 안 합니까? 갑이 하는 말이 아이고 퇴근해봤자 집에 가면 마누라 등살에 막 죽고 막 가기도 싫고 소주는 한 잔 합시다. 둘이서 안에 있는 사람 다 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에게 의뢰를 했어요. 갑에게 의뢰했다.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을이나 병에 연락합니다. 혹시 이런 물건 있느냐? 있으면은 갑이 계약을 체결하고 요래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할 수도 있고 갑이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을이 갑 사무실에 갖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하고 떡 들어가니까 지금 통화 중이에요. 근데 통화하는 걸 잠시 들으니까 내가 의뢰를 받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상대방이 B인데 을이 B라는 사람도 압니다. B라는 사람도 안다? 그러면 갑이 계약을 체결하면은 갑이 보수를 받지 을은 보수를 못 받죠. 그죠? 아, B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거 그럼 통화 중인데 바쁘니까 점심 식사 다음에 합시다 하고 을이 B한테 직접 갑니다.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하니까 B가 나는 갑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기로 했다 그러겠죠. 그러면 갑이 계약을 체결하면 을은 보수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내 당신한테 보수 안 받을게. 한 명이라도 반응이 났죠. 그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갑이 알았다. 갑하고 을하고 멱살 잡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기업공개사들끼리는 항상 적과의 동침이에요. 친할 때도 있고 대신에 돈은 내가 벌겠다. 그러겠죠. 그죠?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에게만 의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받을 게 왜 당신이 받느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없다. 정부에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정부에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전속중개계약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툼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이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어느 게 거래가 빠르겠습니까? 일반 중개계약 거래가 빠르겠죠. 그죠? 그럼 그 거래가 늦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일간신문이나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간 신문에 해도 되지만 일간 신문을 뺀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전속 중개 계약이 중요하고 많아지겠죠, 그죠? 정부에서는 전속 중개 계약을 유도를 하니까 그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갈수록 많아야 된다. 갈수록 작아야 된다. 이쪽에도 이쪽 많아야 되겠죠, 그죠? 많아야 된다 하는 말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갈수록 강화돼야 된다. 완화돼야 된다.
완화돼야 된다. 그래서 요 숫자도 그 완화되고 숫자가 줄어들었고 요 숫자도 각각 2명 이상이었는데 1명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정보 처리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이래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공인중개사 법이죠. 그럼 누구를 먼저 넣어야 돼요? 공시에서법 먼저 내야 되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억, 니은 순으로 해도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공시에서 먼저 들어가야 되죠. 그죠?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제가 알기만 하면은 요 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니까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아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한마디로 누구 소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다. 그럼 이 컴퓨터 용량은 누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 용량이 그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관한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에요. 거래정보 사업자로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 지정을 받는다면 지정받고 난 뒤에 새로 기업공개사가 가입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지정받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가 컴퓨터 용량이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에 관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에서 표현하기로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컴퓨터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인 컴퓨터예요. 요거 자주 틀리게 나오기로 가입한 기업공개사 쓰는 컴퓨터라고 자주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지정 요건까지 일단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용어 정의는 뭐 볼 필요가 없고 옛날에는 우리 첫 시간에 용어 정의했죠. 그죠? 그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용어도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기업공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맞다 틀렸다? 일단 뭔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틀리죠. 왜요? 중개 의뢰인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164페이지에 제례 1번 지정권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공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봐야 되는 게 국장이 할 수 있죠. 그죠? 기업공개사 상호간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기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상호간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중개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정요건 방금 박스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지정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지정 절차 일단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지정 신청서겠죠.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누구에게 제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니까 국장에게 제출하겠죠. 그죠? 그럼 제출할 때 지정 요건에 맞는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됐다는 서류, 가입한 기업공개사의 요거 가입이용 신청서 사본, 그리고 공유회사 정보처리기사 요건 자격증 사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확보했다는 그 서류, 요건에 맞는 서류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누가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 지정서 받으려고 한다. 요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1, 2, 3, 4 중에서 500명 이상 가입 신청을 받는 게 제일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거 거짓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가입비용 신청서 사본에다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입한 기업공개사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었어요. 자, 인감증명서 첨부했는데 우리 저번 주에 인장 등록했죠. 그죠? 자, 인장 등록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인감증명서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 내가 기업공개사다 하는 게 나타내져야 된다. 그러면 기업공개사다, 뭘 보면은 기업공개사라고 알 수 있습니까? 등록증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는 가입비용 신청 사본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다른 말로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건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개념을 이것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하고 차이가 나느냐면은 우리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등록관청에게 자격증 사본이 들어갔던 경우가 3번 있었어요.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 자기가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이 첨부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사실사자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이 원래는 첨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그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했는데 자격은 누구 소관이다? 시도지사 소관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면 되죠. 그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첨부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는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들어가죠. 이럴 때는 자격증 사본, 등록증 사본이 첨부됩니다. 굳이 등록관청에 들어갈 때는 첨부 안 해도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들어갈 때는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물론 이게 틀리게 나올 건 아니에요. 의미를 좀 보면은, 자, 한 집에 1학년, 2학년, 3학년 형제가 3명이 있어요. 1학년 동생이 공부하다가 모르면 2학년 형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3학년 형님이 공부하다가 모릅니다. 근데 2학년 동생이 안다 하더라도 보통의 경우에 2학년 동생한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죠. 그죠? 왜요? 한마디로 쪽팔려서 안 물어본다.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죠? 똑같아요. 제 1학년 동생이 시군구청장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형이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다. 3학년 큰형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에 물으면 시도지사에 물어보죠. 그죠? 물어보면 된다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에 시도지사에게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 물어볼라 하면은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 안 물어보죠. 그래, 알아야 되니까 국장에 들어갈 때는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등록증 사본도 첨부합니다. 자, 지정 신청서 제출한다. 그러면 일단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자, 지정서 교부를 한다. 지정서 교부하는 것은 지정 신청서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하고, 이 지정서 교부 받으면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정서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제 운영 규정을 승인받습니다. 운영 규정을 승인받는다. 얼마 이내로 했습니까? 3개월 이내죠. 그죠?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승인받고, 또 지정서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을 합니다. 자, 설치 운영하는 것 1년 이내 한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주로 문제가 요 날짜, 숫자가 주로 나오세요. 지정서 교부하는 것은 30일 이내. 그 다음에 운영규정 승인받는 것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설치 운영하는 것 지정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럼 요 30일 이내, 3개월 이내 숫자가 좀 비슷하죠. 그죠? 요거 자주 틀리게 나왔고, 또 1년 이내 이것도 6개월이라고 틀리게 3번이나 나왔어요. 자, 그럼 요 숫자 잘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훨씬 좋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국장에게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서 교부받고 운영규정을 승인받죠. 그죠? 지정서 받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된다. 순서가 잘못됐죠. 그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운영규정을 승인받고 설치하고 난 뒤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지정서를 먼저 교부하느냐면은 거래정보 지금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면은 지정 신청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죠? 많이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받은 데가 3군데밖에 없어요. 원래는 4군데 있었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협회가 2군데 있었죠. 그죠? 2군데 있었는데 그게 합병해가 2군데다가 지정받아졌었어요. 그런데 합병해가지고 하나 하고 신규로 생긴 협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건 아직 말씀 안 드렸네요. 자, 협회가 원래가 하나 있다가 하나 더 들어가고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다가 이게 합병을 했어요. 하나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추가로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합병했는 데는 거래정보사업에 지정을 받아졌고 추가로 생긴 협회는 지정 아직 안 받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한국감정원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아나가 칼로 들어갔죠. 그거는 뭐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정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정 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정 받는 데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별로 없으니까 많이 받아라고 일단 지정서를 먼저 교부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정서 교부받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설치 운영한다. 30일, 3개월, 1년. 그래서 거기에 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럼 오른쪽에 165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사업자 지정한다. 파란 것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밑에 파란 거 지정서를 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운영규정의 승인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국장에게 운영규정을 승인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한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등의 의무를 한번 볼게요.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보다 위에 있겠죠. 그죠? 자, 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안에는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있죠. 그죠? 밑으로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럼 거래정보사업자 위로는 국장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잘해야 된다.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에게 잘해야 된다. 네, 답은 둘 다에게 잘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되느냐 할 때 사실은 위에서 오면 굉장히 구신거립니다. 그죠? 밑에서 오면 요즘 말로 갑질하고 그러죠. 그런데 갑질 잘못하면 그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에게 더 잘해라는 의미로 밑에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벌이 큽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련된 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래요.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은 과태료다. 그러면은 그 거래정보 사업자는 아까 누구 소관이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이죠.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국장이 부과하죠. 우리 법에서 과태료가 1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명색이 장관인데 쪼잔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은 과태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자 지정서 교부받는다. 운영규정 승인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까?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장관하고 관련되는 것, 자 운영 규정을 3개월 이내 승인을 안 받았다. 개정할 때도 미리 승인 안 받았다.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다. 하여튼 운영 규정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가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또 하나가 물론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죠. 물론 나중에 가면 한 명 더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명령권자도 국장이니까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감독상 명령 위반했다. 자, 요거 두 개가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1년에 1천에 해당하는 거 기업공개사와 관련되죠. 그러면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이를 공개해야 된다.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된다.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 다른 말로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을 위해 가지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직접 수집한 정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돼요. 당연한 게 사실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가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입니다. 아까 운영규정 나왔는데 운영규정의 내용도 우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그 안에 보면은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들어가고 회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자 거래정보 사업 기업공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 가입되어 있다 회비를 내겠죠, 그죠? 1년에 한 번씩 선납해갖고 회비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한 달 회비가 미납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회비를 1년치 선납한 사람은 컴퓨터 켜면은 이 사람이 공개한 거는 제일 중간에 커다랗게 해갖고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한 달에 한 번 내는 사람은 좀 가쪽에 밀어놓고 회비를 한 달 미납한 사람은 저 구석에 숨가가지고 누가 찾지도 못하게 하고 겨우 찾아가지고 커리 가면은 모래시계 물에 빠지듯이 수룩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이에요. 물론 이럴 때 기업공개사의 의무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됐다는 말이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럼 요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은 뭐 1년에 1천이다 500만 원 이하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나중에 기업공개사에게 행정처분할 때 우리 행정처분 저번주에 한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본 적 있죠, 그죠? 그런데 요거 위반하면 기업공개사 업무 정지에 해당합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럼 요 부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위에 있는 국장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에 더 잘해라고 기업공개사 관련된 거 위반하면 벌이 크다 그랬죠. 1년에 1천. 국장과 관련된 거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국장과 관련된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국장하고 관련되는 것, 운영 규정하고 관련된 것, 또 하나가 감독상 명령 위반 맞죠, 그죠? 자, 나머지 1년에 1천에 해당하는 것 해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요래 딱 하니까 안 보이는데 좀 비켜주세요 그런데 일부러 보지 말라고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맞죠? 중개 의뢰인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나오면은 틀린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죠.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중개 의뢰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개업공개서 의무도 거짓 공개하지 마라. 또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맞죠? 의뢰인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러죠. 그러면은 거래정보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거래가 완성되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죠, 그죠? 그럼 거래계약 체결하면은 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하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등기전하고 이사 들어갔어요. 이사 들어가가지고 옆집에 이사 딱 돌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집대로까지 다 끝났는데 의뢰인한테 가고 거래계약 체결됐습니다. 이야기할 통보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통보하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개업공개서 정보를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공개된 정보는 살아있는 정보입니까? 죽은 정보입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니까요. 내가 이거 팔겠다고 내놨어요. 근데 팔렸죠, 그죠? 이 필요한 정보입니까? 필요 없는 정보입니까? 필요 없다 죽은 거죠. 빼내야 되죠. 이건 누가 빼내야 됩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빼내야 돼요. 이거 빼내라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한 거는 166페이지 4번에 1번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2번에 기업공개사 의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행정처분의 지정 취소가 있는데, 자, 나중에 뭐 지정 취소 말고는 뭐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은 이번 달에는 다는 안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요거 할 건데 지정 취소는 먼저 볼게요. 자, 지정 취소가 있는데, 자, 지정은 국장이 했죠, 그죠? 그러면 지정 취소는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나중에 행정처분 전체적으로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그럼 청문이 뭐냐면은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취소라는 행정처분할 때 그러면은 취소할 때 청문 안 하고 취소하면은 취소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청문하는데 대신에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하는 것은 효과가 똑같다 그랬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 속에 있어요. 그럼 관 속에 막 가가지고 관을 막 흔들면서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문하는데 물론 청문은 취소를 주는 사람이 청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해야 되죠.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정 취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지정 취소에서는 이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우리 나중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관련되는 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지정 취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지정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죠? 원래 있는 그대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세 군데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이거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세 군데밖에 지정을 안 받아졌는데 지금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거 지정 안 받고 아무도 없어도 다른 인터넷 많이 많아요. 근데 초기니까 다른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가 취소가 되고 한 군데도 안 남아있죠. 겁이 나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 취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첫 번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럼 핵심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법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어쩌고 하면은 99.9%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개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업 사업자가 해산하는 등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보지 말고 어떻게 보느냐면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 난 뒤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았죠.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승인 안 받았다. 개정할 때도 미리 승인 안 받았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했다.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말고 다른 걸 공개했다.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공개했다. 그 다음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한마디로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고 난 뒤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부 다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뺐죠. 요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거 별도로 보지 말고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 의무를 위반했다. 의무를 위반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예외만 보시면 돼요.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이에 안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놓으면 안 돼요. 뭐라도 전부 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 등록 신청할 때 뭐 내야 됩니까? 수수료 내야 되죠. 도장값 내야 되죠. 여기는 지정 신청하면은 기정세 누구 도장 찍어서 주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도장 찍어서 주겠죠. 요거 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수수료 없어요. 왜 수수료가 없느냐면은 지금 지정받은 데가 별로 없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갑고 좋아하겠습니까? 귀찮다 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얼마 없으니까. 얼마 없어가지고 기분 나빠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좋아하겠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는 데마다 잘해줄게 지정 신청해라. 잘해줄게 지정 신청해라. 누가 지정 신청했어요. 그럼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그러면 돈 달라 그러겠죠. 그럼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올 때마다 잘해준다고 지정 신청해라 해놓고 신청하는 순간부터 돈 달라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착불 안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규정이 없어요. 문제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증 반납한다 그랬죠. 자, 휴업할 때 그 이야기 나오세요. 우리 등록증 반납하는 게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는 사전 신고니까 사전 신고할 때 반납을 하죠. 등록 취소됐을 때는 등록증 반납하죠. 그죠?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서에 내주는 게 며칠입니까? 공무원이 하는 게 원래 며칠? 7일. 그 7일이란 말은 공무원이 기업공개사에게 내주는 게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공개사 하는 건 10일이죠.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나는 7일 이내 하고 기업공개사 당신이 내한테 하는 것은 10일 이내 해도 좋다. 다만 내가 내주는 것을 내한테 다시 주는 것은 내가 내주는 거하고 날짜 똑같이 해라. 그럼 등록 취소됐다. 며칠 이내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7일 이내. 마찬가지로 자격 취소됐다.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지정 취소되면 지정서 반납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다는 법의 원취지는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정을 취소 안 하겠다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해놓고 그런데 지정 취소됐을 때 며칠 이내 반납해라고 법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규정도 없고 지정 취소됐다고 지정서 반납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행정처분 위반 시 제재에 다 들어갔고 뒤에 보면은 벌칙 1년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했죠.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련되는 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에 밑에 교육공개사 관련되는 거는 1년에 1천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76페이지에 교육공개사 등의 의무. 자, 오른쪽에 기본 윤리가 있는데, 자, 177페이지에 품위 유지 및 신의 성실 의무 볼게요. 자, 교육공개사 및 소속 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진여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무가 3개가 있죠. 그죠? 품위 유지 의무 있죠. 그 다음에 신의 성실 의무가 있죠. 공정 중개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 틀리게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틀리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앞에 여기는 굳이 보면은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열애되어 있죠. 그러면은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전문 직업인이라 보기로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품위 유지 및 신의 성실 의무 대상자는 누구다? 교육공개사고 소속공개사입니다. 중개보조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교육공개사 등은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등 하면은 중개보조원도 들어가죠. 예, 등이 아니고 교육공개사고 소속공개사예요. 그러면은 자, 교육공개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그죠? 교육공개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한 달에 품위 유지비 얼마 써야 돼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무에 불과하다. 이래 보시고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공개사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는 아니며 판례에서 근거한 의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기업공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기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래 있는데 내용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러죠. 그럼 이 중개계약은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불요식계약이다. 그러면은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그랬어요. 팔아달라. 그러면 교육공개 우리 법에서 갑이 A 보고 갑은 B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이 A한테 집 조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죠? 집 보러 왔습니다. 이랬어요. 같이 집 보러 왔습니다. A는 집을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야 됩니까? 당연히 집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 그 말은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은 기업공개사에게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이쪽은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런데 기업공개사 중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중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의뢰를 받았어요. 해외여행 간다. 의뢰는 받아놓고 중개를 안 해도 벌 주는 건 아니죠. 중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죠? 이쪽으로 의무가 없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의무가 있는 것은 편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이다. 옛날에는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다 그랬어요. 이게 오래전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올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오래전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틀린 것은 뭐냐? 틀린 답으로 쌍무계약이 나왔어요. 쌍무계약은 둘 다가 의무가 있는 것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그죠? 근데 누가 이거 틀려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중개계약이라는 계약은 우리 민법에 보면은 민법 총칙이 있죠. 물권법이 있죠. 그런 계약법이 있고 계약법 안에는 계약 총칙이 있고 계약 강론 여러 가지 계약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것들이 15개가 있어요. 그 계약법에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중개계약이라는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은 이름이 없다고 무명계약이다. 다른 말로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다. 비전형계약이다. 자, 요런데 계약법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중개계약은 위임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위임 유사계약이라 그래요. 그럼 위임을 받았다. 계약법에서 위임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안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위임을 받았다. 그럼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 의뢰받은 기업공개에서는 의뢰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의무가 있죠. 이쪽으로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쌍무계약으로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되죠. 그 판례 때문에 이제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한마디로 우리 법에서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판례에서 나온 겁니까? 판례에서 나온 거다. 판례에서 나온 거다.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디 가면은 굉장히 어려우냐면은 우리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형벌을 줄 수도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위반하면은 행정처분, 기업공개사에 주는 행정처분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도 있고 과태료도 있어요. 법에서 하여튼 하나라도 위반하면은 무조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며칠 이내 신고가 됩니까? 10일 이내 신고하죠. 근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그거 안 했다. 행정처분에 별도로 안 나옵니다. 과태료에도 별도로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벌 주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우리 법에서 별도로 규정된 거 아닌 것은 전부 다 업무정지 1개월짜리 주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정지 1개월짜리 주라고 되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기업공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정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건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에서 규정된 것 중에서 절대취소, 상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아닌 것은 업무정지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법에서 규정된 거 아니죠. 판례에서 나온 거다. 판례에서 나온 거 위반했다고 해서 벌 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런 거 할 건데 지금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자는 자, 처음에 기업공개사 등은 해놨죠. 등 하면은 기업공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존 다 들어가죠.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기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뒤에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것도 다른 거로 칠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업무상 지정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죠?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죠.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있다 하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 법정이나 또는 청문회에 가면은 선서합니다. 그죠? 혹시 법정에 가서 선서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한 5, 6년 전이에요. 법정에서 선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제가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죠. 그것 때문에 소송이 벌어졌어요. 그래 저보고 정인을 좀 세달라. 그래서 제가 정인 나가면은 얼마 줄래? 정인으로 출두하면은 일당을 줍니다. 법원에서 줘요. 물론 그거는 나중에 그 소송의 전 사람이 부담을 해요. 그때 제 기억으로 34,000 얼마인가 이래 받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얼마 주려고 하는 법원에서 준대요. 법원에서 주는 거는 당연히 알고 내가 나감으로써 회사에서 매덕이 이득을 보는데 그냥 내보고 정인으로 나오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직원이라면 몰라도 그죠? 회사에 더 이상 나왔으니까. 얼마 주고 이러더라고. 참 얼마 주고 얼마 달라 말은 못하고 얼마 줄게 이러면 쉬운데 그죠? 그래서 20만 원 달라 이랬더만 어차피 직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 됐는데 그 가면 한 1시간도 안 됐어요. 뭐 한
뭐 1, 20분 있는데 20만 원이면은 괜찮죠, 그죠? 20만 원 받고 마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도 한잔 마시고 술값은 누가 낸다? 어차피 회사에서 뭐 접대비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그거 내야 되죠. 어떡하니까 판사가 들어왔어요. 판사가 들어오면서 제가 있으니까 선서하세요. 제가 선서하세요 하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예 이러니까 그 뭐 서기가 아닌가 아닌가 뭐 제가 뭘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보고 선서하는 거 이야기 안 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올 때부터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했다 그러면 우리 텔레비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래가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서합니다. 위증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이야기 해줬대요. 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가고 빤히 얼굴 대면서 언제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자, 근데 선서할 때 우리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비밀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함부로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직을 떠난 후까지 또한 같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말도 하지 말고 거의 죽을 때까지 이러면 될 거야. 굳이 잘난 척 한다고 직을 떠난 후까지 또한 같다. 이게 어떻게 났냐면은 기업공개사 등은 업무상치에 들어간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직을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렸죠, 그죠? 죽을 때까지 누설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형벌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요거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1년에 1천인데 위반하면 1년에 1천인데 반의사 불벌죄다. 자, 반의사 불벌죄다 하는 말이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피해자가 벌하지 마라 그러면은 벌을 못 줍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공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래가지고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오는 게 나올 건 없고 그다음에 지문에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맞는 지문으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자, 열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개대시물 확인 설명 의무 있죠, 오른쪽에. 이것도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할 거예요. 쭉 넘어가 가지고 206페이지 갑니다. 206페이지 앞까지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법령 끝나고 나면은 실무에서 한꺼번에 같이 할 거예요. 자, 206페이지에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제도 요래 있는데 지금 요거 하면은 첫 시간 너무 길게 하면 지겹죠. 재미도 없고 따분하다, 그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